제가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저희 NCT 127이 컴백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알다시피 저는 NCT 1 덕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덕질하는 게 있으신지, 저만큼 빠져서 하는 게 혹시 있으신지. 눈에 하트가 이렇게 묘묘 있으신데 얘기만 하는 거로도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엄청 어렸을 때, 네. 한 6살, 7살 때는 그 김종국 씨 오 팬이었어요. 그때가 한참 그 사랑스러워 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패밀리가 떴다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김종국 씨 팬이었다가 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또 제가 카시오페아였거든요. 네. 동방신기 팬이었어요. 거의 다 좋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방신기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빅뱅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빅뱅 BIP도 해봤고 그 다음에 많이 해봤네. 최종적으로는 비스트에 꽂혔어요. 비스트에 제일 돈을 많이 썼어요. 뭐 얼마나 기억이 이승후부터는 덕질이 끊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억이 생겨나서 빅뱅이 잠수 탔어. 그렇다면 비스트 이러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로꼬 우리 권혁우님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이고 로꼬 씨를 위해서는 제가 뭐 앨범을 산다거나 음악을 돈 내서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로꼬 오빠가 그 햄버거 가게를 해요. 더 페이머스 버거라고 홍대랑 홍보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먹기엔 살짝 느끼했긴 했지만 근데 오빠의 사랑과 그런 게 담겨져 있어서 그분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오빠의 노력도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랩하면서 햄버거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으러 가요. 그 정도예요. 많이는 안 했죠. 나보다 더 하신 것 같은데. 공백기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공백기가 꽉꽉 아주 채워서. 맞아요. 사실 다음 가수는 누구죠? 일단은 지금 로꼬. 제 인생에서 이제 덕질이란 거를 2번을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 최대 관심사가 화장품이어서 네. 화장품을 일단 영상도 엄청 많이 보고 새로운 게 나오면 사야 되고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진짜요? 네. 그런 거 다 찾아보고 새로운 제품 나오면 브랜드마다 또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거 직접 후기 영상도 다 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화장품 제품마다 이 브랜드가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뭐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런 거 다 아시겠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만간 채널 하나 개통할 것 같은데. 구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옛날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가수가 빅뱅이에요. 역시. 저의 그 좋아하는 가수는 이제 빅뱅에서 아직 멈춰 있어요. 요즘 아이돌은 잘 모르고 빅뱅을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푹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빅뱅 생각만 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빅뱅 생각하고 뭔지 아시죠? 맞아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빅뱅 뮤비만 막 한 수천 번 돌려보고 막 탑이랑 지디랑 이거 어깨빵 하는 것도 보고 뮤직비디오 계속 보고 사인 CD 사고 맞아. 사인 CD. 덕질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빠진 게 중학교 때 원피스를 이제 짤 영상으로 처음 접했는데 괜찮네. 짤이 괜찮을 수가 있나요? 이게 원피스가 이게 영상이 이게 일단 컬러가 그 원더풀 해가지고 맞아요. 색깔이 완전 다르죠. 나루토나 그런 건 좀 침침한데 저는 원더스걸스 일단 그 루피 모자도 샛노랗고 그런 게 이뻐가지고 일단 봤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2006년도인가 그때가 300회까지 연재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 1999년부터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300회를 다 보고 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공허함이 느껴지가지고 그래 중국에는 이제 원피스가 정식으로 수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서점 갔더니 패키지식으로 그냥 게임 들어갔고 그러면 극장판 들어간 그런 걸 이제 음원도 저는 다운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걸 처음으로 돈 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 근데 진짜 최대 덕질이네요. 대단하네. 근데 이게 그 후로는 이제 일주일마다 한 회씩 연재되니까 지금 한 십몇 년째 보고 있는데
아직도 반도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야기 전개가? 예, 이게 전개가 반도 안 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그 세계관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탐험하고 또 탐험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제가 나중에 손자랑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런 있겠다.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영화 덕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막 대표적인 마블 그리고 해리포터 특히 이 두 가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제 해리포터 호가트 찾아가가지고 아예 LA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블 같은 경우에도 그 슈트 있잖아요. 아이언맨 슈트나 막 그런 걸 아예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진짜 스타워즈도 맞아요. 한국에선 스타워즈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맞아. 그것도 있잖아요. 그 슈트. 맞아요. 할로윈 때만 되면은 꼭 다 그 자기 최애 히어로를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맞아. 이게 뭐예요? 이건 와칸다. 웨벌 저는 주변에 운동 덕질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뭔가 좀 헬스 좋아하는 분들은 꼭 그렇게 단백질 보충제 맞아. 완전 능켜가지고 먹을 시간이야 하면서 오늘은 닭가슴살 500g 이러면서 먹고 그거 다 재고 나중에 꼭 헬스 운동 끝나고 자 수민아 등 찍어줘 등 이러면서 꼭 그런 거 한번 하고 이제 여자분들은 좀 더 필라테스 그래서 자세 요가. 그런 자세 예쁜 사진 그런데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요가 하시는 분들의 덕질이 좀 엄청 나더라고요. 요가복도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고 요가를 제가 작년에 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잘 맞는지도 모르면서 옷을 왕창 막 레깅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맞아.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뮤지컬 덕질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스케일이 커요. 그 친구는 이게 일반 뮤지컬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팀이 이제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외 공연, 이제 수련 공연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다녀요. 스케일이 제일 큰 돈이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된다면 친구의 친구인데 그 팀이 한국에 왔을 때 친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알게 이제 그때 처음 보고 만나게 된 거였는데 최근에 파리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내 정도 덕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주위에는 보면 특히 한국이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맞아. 야구 덕질도 장난 아니죠. 야구 덕질이 여기 팬. 야구 팬. 어디에요? 이거 어디예요? 저는 사실 야구장을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그때 갔을 때 그 야구 경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다 같이 일어나서 되게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같이 하고 싶어 재밌어 보여 하고 같이 하게 되다가 치킨도 사주시고 막 응원법도 알려주시니까 이런 입덕을 해버렸네 하면서 두산에 입덕했어요. 제 그 친구는 이제 SK 팬인데 아마 고향이 인천이어서 SK 팬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한국 시리즈 진출하면서 갑자기 인스타에 무슨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오늘 티켓팅 해야 된다. 맞아요. 그걸 전날부터 올리면서 티켓팅 성공하면 인증샷 올리고 그게 한국 시리즈 아마 요번에 5회였나? 4회였는데 막 경기 전부 다 보러 잠실 갔다가 인천 갔다가 잠실 갔다 인천 갔다 하면서 막 아쉬울 때는 계속 막 홈런 하나 치면 그걸 찍고 막 직관 뭐 영상이라고 하고 올리고 야구 팬들은 딱 그게 있어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본인 좋아하는 선수 그걸 야구 옷을 입고 일단 그 긴 봉 같은 거 하나 딱 챙겨서 이렇게 빵빵 그 뭔지 알아요. 그 소리 엄청 크게 나는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덕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깊게는 한번 안 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덕질이란 게 누구나 어떻게 보면 사람의 취미 생활이잖아요. 네. 그래서 존중을 해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가 지나치면 안 되고 맞아. 약간 건강한 취미 생활로 남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포괄적이네요. 네. 갑자기 정리를? 저는 그냥 최근에 여자친구 팬이 됐는데
오, 누구요? 아니, 다 멤버, 다요? 네, 멤버 다 좋아요? 네, 멤버 다 이게 특정 NCT 뭐 특정 인물이 아니고 저는 NCT는 그룹인데요. 그냥 그룹에서 특정 인물을 좋아하잖아요. 재현이가 좋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아티스트 자체를 응원하는 건데 이게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예, 작년에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콘서트 하는 소식 자체도 몰랐고 티켓팅을 못해서 자주 들어가 봐야 돼요. 예, 그렇게까지는 부지런하지 않아서 근데 진짜 팬이니까 예, 기회 있으면 한번 꼭 가고 싶어요. 티켓팅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기를.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로꼬나 아니면은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을 위해서 제가 뭐 음악 돈도 냈고 영화값도 냈고 뭐 제가 팬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은 했으니까 그분들이 뭐 복잡을 해준 걸 바라진 않고 그냥 오래 활동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랫동안 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바람직하다. 진짜. 뭔가 제발 사건 사고 안 터지고 요즘에 너무 많이 터지니까 맞아요. 좀 계속 TV에 나와도 호감향 막 이러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로꼬는 정말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관심 없는데 음악은 괜찮더라고요. 목소리가 맞아. 제가 그 NCT라는 그룹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 그 그룹에 이제 재현이를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재현이를 제가 일단 좋아하게 된 이유 자체가 정말 막 아이돌 막 잘생겼어 막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한 사람 인격체로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근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제 막 진짜 예를 들면은 음악을 제가 원래는 진짜 주류 음악 진짜 주류만 듣는다 이제 이게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재현이가 추천해주는 이제 뭐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 그리고 진짜 마이너 음악도 추천 많이 해줘서 그런 것도 들으면서 이제 음악적 스펙트럼 같은 걸 좀 넓히게 된 것도 같고 그리고 책 추천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재현이 덕에 책을 더 많이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근데 정말 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매너 있고 배려심도 진짜 엄청나고 재원이 이름 들렸어. 너무해. 재현이.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덕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야 보고 싶다.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열의 9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하루의 스케줄 관리는 물론이고요. 뭐 소소한 업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람이나 메모나 은행 업무 같은 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 밀착형 앱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없는 앱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 있나 싶어서 검색해보면 또 찾아낼 수 있고 그쵸. 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곧바로 출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의 24시간은 모바일 앱으로 시작하고 모바일 앱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엄청 다양한 그야말로 정말 별의 별 앱이 다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양한 앱들을 두루두루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다들 주로 자주 사용하는 앱 몇 가지 정도 되세요? 자주 쓰는 거는 뭐 몇 개? 대여섯 개? 네. 맞아요. 한 대여섯 개? 네. 뭐 깔려있기는 뭐 많이 깔려있는데 쓰는 맞아요. 거는 몇 개 안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작년 말에 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들의 일평균 앱 사용 시간이 4.2시간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1인당 평균 설치 앱도 43개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주 사용하는 앱은 몇 개가 안 되는데 깔기는 정말 많이 깔고 있는 것 같고 네. 중국인들이 특히 좀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친구들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거 보면 유료 어플리케이션도 정말 많은데요. 특히 뭐 강연을 다운받는다던가 독서를 한다던가 하는 관련해서는 한국 분들보다 더 많이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렇게 고퀄 정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앱도 인기 만점이고요. 한국보다 다양한 앱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앱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앱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이 다양한 앱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앱 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스토어 딱 떠올릴 텐데요. 근데 중국은 이 앱 마켓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앱 마켓 탑 3는 360, 그다음에 인용바오, 그다음에 바이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밖에도 10여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마켓 간, 앱 마켓 간의 전쟁 자체가 심하고요. 또 다양한 이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어서 앱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중국의 앱 시장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봐야 할 텐데요. 중국인들에게 개인 비서 겸 집사 같은 존재의 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하나, 중국의 하루 위챗 천하입니다. 역시 나왔어요. 뭐 한 번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는 나갈 수 없다. 중국에서의 위챗의 존재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네요. 중국인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앱, 중국의 국민 앱, 바로 위챗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위챗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SNS 기능을 하고 있고 전자결제 기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좀 많이 쓰는 기능들이 있나요? 네, 가장 말씀 주신 메신저, SNS, 결제가 제일 큰 기능일 거고요. 그 외에는 택시를 부른다거나 공과금 납부한다거나 식당 예약도 이걸로 하고요. 또 홍bao 송금도 하고요. 또 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하네요. 네. 뭐 이렇게 많은 기능을 위챗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중국인들의 삶은 위챗을 사용하기 전과 후로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뭐 나무를 파는 할머니조차도 웨이신 바코드로 돈을 받고 맞아요. 다 웨이신 바코드로 다 서로 송금하고 주고받고 또 유학생 친구들의 경우는 부모님한테 송금 받을 때도 888위안 뭐 이렇게 받는다던가 네, 뭐 이런 게 이미 너무 보편화돼서 과연 웨이신이 없으면 중국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웨이신 결제 정말 많은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명동, 홍대 가면은 뭐支付宝 결제됩니다라고 바코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현장에서 한국에서 중국 웨이신으로 다 결제가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위챗은 중국인들의 진정한 생활 밀착형 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출시하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항상 경쟁자는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혹시 위챗을 대적할 만한 그런 앱이 또 있을까요? 네, 10억 명 이상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 위챗. 일단 중국 안방에서는 경쟁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슈퍼 플랫폼이라고 별명이 지어졌죠. 아마 오늘 위챗의 경쟁자는 내일의 위챗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공기 같은 존재인 위챗이 있다면 또 중국인들의 생활을 새롭게 바꿔준 그런 앱도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둘. 재미있게 놀다 보니 어머 나 또 결제했어. 구매 완료입니다. 네, 요즘은 인터넷 기사를 딱 봐도 기사창 사방에 저기 저 좀 보세요. 절 사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또 SNS를 하든 동영상을 보든 뭘 봐도 사방이 다 광고로 도배가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원래 살 계획이 없었으나 자꾸 클릭을 하게 되는 이 무의식과의 전쟁, 나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최근 중국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앱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와 SNS가 결합이 된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이 중국인들이 해외 직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요. 바로 달콤한 고구마 샤오홍슈입니다. 이 샤오홍슈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스타그램에서 구매까지 가능한 이커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일상을 나누는데 내가 일상 속에서 입었던 패션, 옷, 화장품 다 판매까지 되고 심지어 상점이 입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커머스 시장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전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샤오홍슈는 2013년에 처음 개발된 앱인데요. 뭐 제품의 질이나 가격 그리고 배송 못지않게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샤오홍슈 이용자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 별그램이나 페북을 하는 것처럼 그냥 그들도 자기들의 일상을 그냥 공유를 해요. 사진을 찍고 뭐 이 어땠어요 이렇게 쓰는데요. 그 후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더 진실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홍보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홍보를 당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미스테리한 우와. 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후기가 아니라 생활 후기를 공유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실시간 쇼핑으로 바로 밑에 하단에 이 친구가 쓴 제품이 같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충동 구매하기 정말 딱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꼭 어떤 물건을 살 계획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뭘 쓰고 뭘 입고 이런 걸 보다 보면 스스로도 모르게 그냥 충동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이 샤오홍슈의 사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발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발하다는 얘기는 즉 나도 모르게 구매 버튼을 자주 누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위험하기도 하네요. 네, 위험하죠. 실제로 좀 핫한 앱인가요? 어떻습니까? 뜨거운 앱입니다. 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18세에서 30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용자의 약 80%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젊은 여성들이 애용하는 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타겟이 너무 잘 이루어졌고 이 지긋지긋한 홍보에 지친 젊은 여성들이 진짜 진실된 리뷰를 꼼꼼하게 보고 깐깐하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뭔가 지금의 성과를 거두는데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샤오홍슈가 구매자의 심리를 잘 파악을 했다면 할인하는 제품을 안 사면 후회한다 이런 심리를 또 이용한 신흥 앱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온라인 소비 시장의 신흥 강자로 불리는 핀더더라는 앱이라고요. 네, 저희가 홈쇼핑을 봐도 마트에 가도 막 빅세일 50% 세일 하면은 혹하죠. 이걸 사면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쓰면서도 벌었다는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요 점을 딱 노린 거죠. 자, 핀도더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공동구매라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네. 네, 이 핀도어 이름도 너무 귀여운데요. 핀은 모으다, 끌어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또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끌어모으면 혜택도 더 커진다 이런 것들을 이름에 잘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공동 구매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좀 영업을 해서 지인들을 네. 좀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 되는 거죠.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공동구매할 때도 위챗团이라고 해서 위챗 단체방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제품이 좋아서 이 링크를 제 친구한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단톡방에 막 모여요. 그리고 공동구매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뭐 2人团, 3人团이라고 해서 2인 공동구매, 3인 공동구매. 뭐 예를 들어서 저랑 페이쌤이랑 뭐 남규 씨는 살 수 있는데 우리 신영 씨는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을 그 단톡방에서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계속해서 부풀려 가면서 내 친구가 추천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머리 좋은 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구글 출신의 콜린 황이라는 사람이 2015년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앱 시장에 등장한 후에 짧은 시간 안에 사용자 3억 명 그리고 100만 상점 입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만년 2등이었던 징둥을 제치고 타오바오몰 다음으로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편인지. 일단 제 주변 중국 친구들 핸드폰에는 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콘이 카드놀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 또 게임하네 싶었는데 이게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요.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 주신 위챗으로 로그인이 되고요. 상품 선택을 하면 위챗페이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내 돈이 다 없어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거래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파자마를 샀어요. 파티용 파자마.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알고 파티용 파자마와 어울리는 다음 상품을 예를 들어서 뭐 헤어밴드 아니면 뭐 파티에는 와인에는 치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끊임없겠네요. 나는 원래 파자마만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와인에 와인잔에 치즈까지 와 있는 놀라운 구매. 그런 탕진잼. 네, 이렇게 샤오홍슈나 핀더더처럼 새로운 전자상 거래 형태의 앱이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또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바꿔놓은 앱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냉장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뭐 너무 극단적이긴 하고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중국에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낼 일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시스템 저희 예전에 얘기했거든요. 뭘까요?
너무 쉐셔? 너무 쉐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마시엔성. 네. 네. 아유, 알려드렸는데. 네, 바로 거마시엔성이라는 네. 이 신유통 서비스인데요. 모바일 앱으로 물건을 주문을 하면 3km 내 지역에는 30분 내에 배달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배송으로 유명합니다. 뭐 총알 배송도 있고 그냥 쓱 밀어주는 그런 배송도 있는데 네, 알겠네요. 네. 이렇게 빠르진 않아서 식재료들이 굉장히 좀 신선한 상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생긴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나요? 네, 심지어 이 허마신성이 배달 가능한 지역이 조금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서 허마신성 존이라고 할 만큼 허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허세권. 제가 벅세권은 들어봤는데 스타벅스 벅세권은 맞아요. 들어봤는데 허세권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좀 생기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2016년에 상해에 1호점을 오픈을 했었고요. 2017년에는 전국에 25개 매장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베이징에만 30개의 매장이 오픈을 했으니까 들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는 허마시엔성을 비롯해서 신유통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생활을 바꿔놓은 앱과 서비스 하나로서 또 앞으로 어떤 판로를 개척해 나갈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중국인들의 생활 밀착형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앱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그리고 생활 패턴을 아예 바꿔놓은 앱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앱 시장은 세분화와 다양성으로 더욱더 발전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중국에서 개발된 앱이 점점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지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